그러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중독이 되신 아들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정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까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내 남편이 의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화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거짓말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네. 그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네. 신뢰가 없는 가족이란 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실망하게 되고 폭언하게 되고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게 되고 대화가 끊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네. 그걸 이제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독돼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족도 인정해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중독자구나. 네. 그리고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돌파구가 생기죠. 가장 힘들 때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점점 더 바닥으로 갈 때가 어려운 거고요. 네. 원래 이게 떨어질 때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 곧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네. 이럴 때가 힘들고요. 딱 인정하고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내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라는 걸 받아들이신 건가요? 거짓말하는 걸 뭐 화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네. 난 이거는 저 아이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네.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저는 일단 신앙인이에요. 네. 신앙적으로 딱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내가 책임질 테니 네. 너는 이제 밝은 길로 가라.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해서 신고하고 네. 감옥 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 과정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전문가 또는 국가, 경찰, 검찰 도움 받아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약을 끊게 하는 것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갈 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 대표님의 아드님이 저 그냥 가둬주세요,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먼저 아버님께 부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나 스스로는 이게 회복할 수 없어, 내 의지로는 안 돼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건가요? 원래 자수를 했죠. 네. 자수를 먼저 하고 자수했는데 안 잡아가니까 네. 이제 결국은 가족이 신고하는 과정이 쭉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뷰티풀 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울었는데 너무 똑같아요. 거기 보면 결국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 아이가 어디 화장실에서 약을 하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요. 네. 저희 아들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죽을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그건 뭐 하나님의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났더니 그게 바닥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그럼 살아야지. 뭔가 바닥을 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족이 네. 사랑으로 든든한 울타리로 보호해 줄 때 그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중독자를 바라보는 가족의 태도, 네. 그리고 이 응원, 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받을까봐, 혹은 그런 아들을 두고 있다라는 부모가 잘못 길렀다라는 인식을 받을까봐 이거 드러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를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아들의 생명, 네.
아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뭐 그런 사회적 인식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네가 자신 있게 마약을 끊고 네가 얼굴을 드러내고 네. 사회에 나가서 딱 새로운 일을, 예를 들면 마약을 했던 내가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네. 너는 다시 우뚝 설 수 있다. 그리고 아빠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가 한 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회복자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말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위기는요. 네. 기회의 모습과 같이 와요. 네. 그 위기에 그냥 위기가 주는 이 무게 때문에 쓰러져 버리면 네. 그걸로 끝인데 그 위기를 쫙 돌리면 지금 아드님도 중독 회복하는 분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기쁜 일이고 주변에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자. 창피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마치 우리 아들이 빨간 줄 끊기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질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런 압박이 엄청 클 텐데 빨간 줄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감추고 감춘다고 해서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이 안 않는다라는 돼요. 것을 아셔야 되고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드러냈을 때 사회적 인식에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상담사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사실은 끊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든요. 네. 근데 상담사나 선생님들은 절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경험자분들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끊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좋은 강점이고 맞아요. 이게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네. 이 말이 저는 계속 와닿는데 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상담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네. 그냥 나야. 내가 그 바로 산 증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효과가 큰 거죠. 그 주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술 때문에 또 아이들과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많이 지금 파탄이 난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도 위기였지만 알코올로 인해서 네. 가정 자체도 위기를 많이 넘나들었어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중독자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이걸 알아야만이 가족들이 중독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픈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네. 가족이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당사자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갈등을 좀 더 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 모임에 매주 나가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병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은 아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생활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틈인가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대할 때 화가 가장 많이 나고 이해 못하고 갈등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가족으로서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네.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영향력이 있는 연계 그런 거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당사자들이 치료받을 때 우리도 나름 관리를 해서 가족이 이제 정말 당사자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저희 도박에서도 이게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알코올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군요. 의지가 문제가 아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가 조금 마약은 더 특수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제 10월 1일 날 저희 아들이 출소하잖아요. 네. 사회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네.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럴 마음을 계속 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잡고 있는데 정말 마약하고 싶으면 네. 마약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말 실수를 해서 마약을 했으면 아빠 나 어제 마약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가족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또 다른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네. 담배도 끊었다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 하는데 하물며 술, 도박, 마약 한 방에 팍 끊는 거 우리 가족들이 너무 기대하는 것도 그건 무리인 것 같아요. 네. 늘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맞아요. 실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족한테 나 이 병에 걸렸어 라고 얘기하면 가족들이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할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거 너가 잘못했어 라거나 네, 뭐 타박하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시각부터 우리 가족들이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도요사님이 예,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진짜 이건 너무 힘들었다는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하나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좀 교도소 갔다 오면 정말 보는 시각도 그렇고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보여주는 모습 저희 아들도 그랬었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TV에서 보면 도박하는 저 쓰레기들 아니야 이러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들이 도박을 했잖아요. 네. 아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래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지금은 저는 고맙게도 저희 아들이 교도소 갔던 얘기를 서슴없이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걸 숨기질 않고 네. 여자친구를 만나도 나는 도박을 한 사람이고 교도소도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직장을 어디 가려면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하냐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냐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네.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회복이 많이 잘 하고는 있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혼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언제 어디서는 오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아드님 몇 살이에요? 44이에요. 제 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겠습니다. 그래요? 좀 배우라고. 이제 가족이지만 도덕의 관점, 범죄의 관점, 의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실마리가 풀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 같지만 사실 가족도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제 상담 입장에서 보면은 정반대로 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실수들은 우리 가족들은 누구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그때로 돌아갔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을 텐데 그거는 내가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좀 뼈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감춘 거죠. 감춘 거. 감춘 거. 처음에 이제 얘가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돼서 네. 선생님한테 상담했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신고하세요. 근데 그거를 바로 신고를 못 하고 네. 이제 뭐 저따 의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네. 끊으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론은 신고했잖아요. 네네네.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야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시간을 확 당겨주는 분들이 네. 그런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네네. 처음부터 그 전문가들하고 진지하게 상담하고 그들의 말씀들을 귀를 열고 들었더라면 시간은 많이 줄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요. 네. 우리 주 여사님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남편에게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금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문화에.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네. 그 남편한테 다 맞춰줬어요. 저는 술 마시는 남편한테 저녁에 안주를 뭐 해서 먹게 할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안주라도 든든해야지 네. 덜 건강이 해쳐질 거라는 생각을 늘상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배우면서 하던 게 네. 공동 의존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저의 역할은 남편을 보좌하는 거.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계속 술을 마시는데 더 먹게끔 보약도 해주고 몸에 좋다는 홍삼도 뿌려주고 이러면서 몸이 막 망가질까봐. 내 몸이 네. 망가질까봐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음. 거기에 맞춰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 그런 거에 다 흔들려 있는 무지에서 그걸 다 맞춰줬다라는 거. 네. 그거에 가장 그러니까 빨리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게 가장 후회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교육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면 과연 저희나 제 남편이 우리 가족이 회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보건소를 가든지 중독센터를 가든지 이런 데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고 정말 오픈을 해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셔야지 어떻게 숨겨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가 남편을 그렇게 더 키워왔고 그리고 정말 마약도 뭐 죽음 앞에 가지만 저도 남편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남들이 말하는 그 바닥이라는 걸 쳐보고서야 본인이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 가족 교육의 힘은 당사자를 치료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가족이 깨지지 않잖아요. 네. 저는 남편을 저도 강제 입원도 시켜보고 일반 입원도 막 시켜봤는데 그 담당 의사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강제 입원을 한 3개월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넣으면은 네. 그 3개월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한 달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보내야 되겠대요. 남편한테 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을 때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분과 꼭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가정을 깨고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중독 그 가정에 일반적인 남편 그냥 놔두고 배우자들이 그러면 자식 데리고 떠나잖아요. 어느 날 다 네네. 정리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아니면 저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셨던 말씀이겠지만 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꼭 내 가족이 중독자가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예방교육도 중요하고 가족교육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되게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우리가 무지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좀 남편을 덜 고생시켜서 치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떠나지 않고 이렇게 참고 버티고 극복하신 이후 지금 이제 그런 네.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나름의 어떤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쓰기 전의 모습을 뵀는데 네. 너무 평안하세요. 사실은 회복되기 전에 이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저희 아마 얼굴이 우거지 중에 상우거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얼굴에 나타나는 그 평안함, 그거는 이걸 경험하고 바닥을 치고 내가 사실은 납작 다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런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저분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맞아요. 아쉽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제가 환자가 됐어요. 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할 때 그래서 저도 신경정신과를 찾아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면 링겔 맞아가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 제가 가족들을 이렇게 모임에서 뵈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들 좀 챙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를 몰라요, 가족들이. 자기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중독자 당사자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걱정을 하고 안 하고를 내 의지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꼭 전문가를 찾아서 중독자 당사자는 좀 맡겨두시고 본인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까 공동 의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만이
같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 입장에서는 이 중독자를 회복시켜야 된다, 치유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 뭐 의무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겠지만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 몸이 망가진다라는 것 간과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자기 몸도 챙겨야 중독자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꼭 상담받고 함께 배우셔야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여사님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집에 이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밖에서 그때 이제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보면 제가 두려웠고, 혼자 있으니까, 애는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얼굴이나 뭐 씻지도 않고, 눈동자도 이상한 데다가, 혹시 돈을 달라고 또 나를 또 협박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까지도 꼭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서, 안 봤으면 좋겠다, 당분간. 그리고 집에 못 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을 다시 제가 또 들어오라기도 하고, 조정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난하고, 화나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이 모임하고 센터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도. 너무 도박에 무지하고, 도박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 아들한테 너 도박했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기가 싫어, 제가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 여사님 얘기했듯이 저도 이 모임에 나오면서 너무 많은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너무 아들 아까 처음에 너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들한테 집중하고 전화도 안 보면 수도 없이 했고 어디 있냐 두라랑 뭐 밥 먹었냐 너는 뭘 입고 나가야 된다 뭐 오늘 무슨 요일이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같이 제가 너무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 하나둘 쉽진 않았어요. 공부는 하는데 제가 수십 년 해온 그 습관을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뭐 이렇게 변하지는 않은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몸에 배운 거에 스며들면서 또 생활에 좀 적용하고 자꾸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나가 있어도 전화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일단 아들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믿어주고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옛날보단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도여사님 말씀 중에 이제 뭐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너는 내 삶의 전부야라든지 넌 내 인생이야라든지 마치 내 딸의 인생이 내 삶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경향일 때 이제 아들과 딸은 부모님에게 어떤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부모님께 항상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결핍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할까요, 대표님? 그럼요. 그래서 그냥 아들, 딸이 자유롭게 네.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독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계속 감시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거짓말 못하게 해야 되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요 굴레에서 있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매일 계속 전화하고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네. 그거를 놔야 되고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쿠팡에서 소변 같은 걸로 하면 딱 나오는 마약 어떻게 뭐 했는지 나오는 검사기 그게 판대요. 그거를 뭐 한 10개쯤 사달래 그래서 네. 야, 네가 사. 네가 하고 싶으면 그랬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하나에 5만 원이래. 네. 야, 그거 왜 하려고 그랬더니 나갔다 들어오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어와서 내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일단 비싸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나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믿고 이제 스스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래도 많이 정말 회복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자유롭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회복에는 맞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카오겜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 하시거든요. 의심은 힘이 없다. 음. 믿음이 힘이 있다. 네. 의심은 힘이 없고 믿음은 힘이 있다라는 음. 말이 우리한테 중독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굴까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분들일 거예요. 그 가족분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좀 믿음으로 힘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시면은 가족분들이 회복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아까 뭘 후회하느냐는 말씀이 사실 저 말씀이에요. 네. 물론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만 네. 그거를 믿고 했으면 더 빨리 사실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을 텐데 그걸 계속 의심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더 나쁜 굴레로 들어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불신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마약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전염병이에요. 이게 결국 사람으로부터 옮겨오거든요. 네. 혼자 처음부터 마약을 빡 구입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 친구 또는 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와서 마약을 권하고 그걸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결코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다 해본 건데 혼자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나는 지금 너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일 가끔 해요.